반갑습니다. 고시원 10월 현황의 골드윙 신상무입니다. 더 날씨가 선선하다 못해 추워졌습니다. 짧디 짧은 가을을 만끽해야겠네요. 우선 여러분께 도움될 굉장히 좋은 판례가 나왔기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도민으로 운영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조 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일회 용품, 제실 중 청소, 룸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판사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 세면장, 침대, 책상, 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암묵적으로 10%에서 20%의 고시원들이 에어비앤비 등의 사이트를 통해 단기 입실자 및 외국인 입실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 같은 영업만 하지 않는다면 단기 입실자를 받는다 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관련 수사기관은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에 광고 내는 것조차도 위법하게 보기에 광고만 게재해도 기소 혹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단기 입실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6월 이상으로 계약하고 입실하는 외국인 유학생,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려야 할 타겟이죠. 코로나 이후로 점차 증가해서 22년에 15만가량, 23년에 31만 명, 24년엔 상반기에만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K-팝 한류 열풍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국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었다고 하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11만 명, 베트남 3만, 일본 7천 명 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문제는 6월 이상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에 광고 내면 되지 않느냐.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야후를 쓰지 않는 것처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구글의 고시페이지와 또 아이러브 고시원 카페의 독립생활, 그리고 고방 등에도 외국인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고시페이지는 구글에서 검색 가능하며 서울의 주요 대학이 메인에 표기되어 있기에 대학가가 아닌 곳의 광고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다만 어학당이 있는 대학교 앞에서 운영 중인 원장님들한테는 필수 광고겠죠. 아이러브 고시원 카페의 독립생활에는 유럽인들과 동남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그쪽 유학생들이 많다고 들었고요. 고방은 중국인들이 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내도 고시원 운영 관련은 변동 없이 맑음입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가 끝물일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지난 10년 동안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입실생들이 일시적으로 몰렸다 하더라도 벌써 2년 반이 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창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권리금은 당연히 정점이고요. 그 이상으로는 어차피 거래가 되지 않기에 올라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매수인의 관심이 줄어든 이유도 정점인 곳을 노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제 슬슬 매물들이 쌓여간다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권리금 하락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11월 중순 전까지는 만실 아닌 고시원은 입실생을 받아야 합니다. 할인 광고를 통해서도 좋고요. 답답하도록 안 채워지는 곳이라면 전단지라도 붙이러 나가보세요. 11월 현황에서 뵙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